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장명이론 도사되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장명이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장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쓸모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름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장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큰 특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요, 이 도서관에서 장명 공부를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도 좋은데 나오시고, 그리고 직장도 아주 좋은데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명소를 차리겠다고 장명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도 무작정 짓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장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는 그 장명이라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장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터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주 공부만 되어 있으면 이 장명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두 번째 시간까지는 본격적인 장명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명 이론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발음 오행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발음 오행이라는 것은 그 장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발음 오행입니다. 발음 오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발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 오행이라는 것은요, 소리를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목에서 발음 오행은 서로 순행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큰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눈 것을 발음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글자의 첫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을 기준으로 해서 오행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게 목화토금수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명도요, 이 오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 발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오행에 따른 발음이 다 제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목기호는 기역 키읔에 해당이 되고, 화기호는 니은 디귿 니을 티읕, 그리고 토기호는 이응 히읗,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발음을 외우셔야 돼요.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이 발음을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요, 이 목기운이 기역 키읔인데 각하라고 외웁니다. 각하. 그리고 기역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기운도 가장 먼저 나오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것이 목기운이고, 이 목기운은 기역 키읔이니까 아바람을 붙여서 각하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나다라타라고 외우고 있고요. 토기운은 아하, 금기운은 사자타, 그리고 수기운은 마바파가 아니라 저는 무부프라고 외워요. 무부프가 더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오행에 따른 이 발음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 오행이라는 것은요, 한글 발음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런 발음이 있을 때 그 발음의 초성에 해당하는 것이 그 순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이라는 것이 이런 발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발음을 부여할 때에는 같은 글자라고 하여도 실제로 사용하는 오행의 발음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글 발음이든지 영어 발음이든지 모두 이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전자회사인 소니란 말이에요. 소니면 시읒에 해당하니까 금기운에 해당하죠. 여기 시읒은 사자차는 금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니라는 것도 이 발음 오행으로 나눌 때는 초성이 시옷이니까 금기운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SK는 우리나라 대기업인 이 SK텔레콤, SK는 S라고 발음이 된단 말이죠. 그럼 S라는 것은 이응이니까 토기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성이 이응이므로 토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 발음이 이쪽도 S고 이쪽도 S예요. 그런데 이쪽은 소니라고 읽고 이쪽은 SK라고 읽으니까 그 발음하는 대로 오행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두음법칙은 원하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승만이라고 읽잖아요. 남한에서는 이승만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이 초성이 이응이니까 이응은 토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승만에서 이 이자는 토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리승만으로 읽어요. 앞에 이시성을 리라고 읽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리을이 되잖아요. 리을이면 나다라타 화기운이 되니까 이때에는 화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발음으로 다 원하는 발음대로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오행이라는 것은 원리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은요, 이 홍길동은 홍이라는 글자가 초성이 히읗이고 종성이 이응이잖아요. 그러면 초성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이라는 이 글자에서 초성이 히읗이기 때문에 히읗은 토기운이거든요. 그러면 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길자도 기역하고 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성에 해당하는 기역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운에 해당이 되고, 이 동이라는 글자도 디귿하고 이응이 있으면 초성이 디귿이니까 이 나다라타는 화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간단하죠. 어떤 이름이든지 그 첫 번째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오행이라는 것은요, 한글 발음에서 각자의 초성을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발음오행의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상수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이 김상수라는 이름은 초성이 기역, 시옷이잖아요. 그러면 기역은 목기운이고요. 그리고 시옷은 금기운이죠. 시옷, 지읒, 치읒, 사자, 차는 금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김상수라는 이름은 목, 금, 금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목이라는 오행하고 금이라는 오행이 금금목으로 극을 합니다. 이것은 상극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수라는 이름은 발음오행에 맞지 않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수라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철수라는 이름은 이응, 치읓, 시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응은 토기운이고 치읓은 금기운이고 시옷도 금기운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토, 금, 금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금금이라는 것이 토생금으로 서로 생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생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세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똑같은 오행이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금기운하고 금기운이 오고 금기운이 연달아 이렇게 들어오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오행하고
두 번째에 오는 이 오행이 서로 생해주느냐 극하느냐, 이것이 발음오행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빈이라는 이름을 한번 볼게요. 이 나경빈이라는 이름은 니은하고 기역하고 비읍이죠. 그러면 니은 나다라타는 화기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하는 목기운이라고 했죠. 무부푸는 수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화기운, 목기운, 수기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역으로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역으로 상생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발음오행에 잘 맞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오행이라는 게 간단하죠. 한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발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초성만 따갖고 이것이 그 목화토금수로 이제 딱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상생의 관계를 해야 발음오행에 맞고 상극의 관계를 가지면 발음오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발음이 목화토금수 오행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알면 손쉽게 그 판단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기운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목화토금수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기운은 각하라고 외우세요. 이 기역하고 키읔에 해당이 되는데 그 기역이라는 것도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목기운도 처음 시작이 되는 거니까 목기운은 각하입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나다라타예요. 이 화기운이 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탔다, 나 다 탔다 이런 뜻으로 화기운은 나다라타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기운은 가운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이응하고 히읗 아하입니다. 토기운은 아하라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기운은 차사자예요. 차사자. 자동차를 사자. 차사자. 왜냐하면 차라는 것은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기운에 해당하는 시옷, 지읒, 치읒 차사자가 금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기운은 무부푸. 수기운이라는 건 물을 나타내잖아요. 물이 무릎까지 다 찼다. 그래서 무부푸. 수기운은 미음, 비읍, 피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기운은 각하, 화기운은 다 탔다, 나다라타, 토기운은 아하, 금기운은 차사자, 수기운은 무릎까지 물이 다 찼다, 무부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